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PBD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BD죠. PBD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양 위주 설계가 있고, 성능 설계가 있는데, 사양 위주 설계라는 것은 법이 있다라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건물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건데,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것은 설계자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의는, 성설은 암기법을 보면 위용으로 구수한데 가종량이 됩니다. 서로 설계라는 것의 정의는 설계란 의미는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수용량이라든지 가연물의 뭐다 종류와 양을 고려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용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수용 인원, 그 다음에 가연물의 뭐다 종류와 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적어놓은 거와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갈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설은 뭐다 위용으로 구수한데 가 종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준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고시란 건 대부분 누가 하냐면 소방청장이 합니다. 소방법규에서 나온다라면 고시, 뭐 기준 다 이런 것은 청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야 될 대상이 나와 있는데 얘도 암기법 먼저 적으면 이렇습니다. 자, 성이시만 있는 123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123이 바뀌어졌어요. 법이 123은 아파트는 살지 않고요. 아파트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사냐면 사는 경우는 50층, 그 다음에 200m 이상은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만 이상 삼철공, 그 다음에 영심이 추가된 게 지보기까지 추가된 거예요. 자, 이 대상을 보면 첫 번째는 20만 이상이 되겠고요. 높이가 120m예요. 30층인데 이때 30층은 일반적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층 포함하는 거고요. 제외된다. 아파트는 50층 200m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하층을 제외한다 보시면 돼요. 3만 이상 철도 역사 3만이 공항시설 되겠고요. 영화 상가가 10개 이상이 됩니다.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겠고요. 지하층 제외하는 아파트니까 50층 200m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된 이유는 2010년도에 부산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 때문에 추가된 거예요. 일반 건축물은 30층 120m가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은 뭐와 똑같냐면 특급과 똑같아요. 특급 소방 대상물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만 이상이 되는 거고요. 철도 공항설이에요. 영하 상영관 10개 이상이 되겠고요. 초고층 지연계 보가 건축물이 됩니다. 자, 이어서 내용연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연수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적용되면 상당히 유리해요. 소방에. 근데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시민에게 규제가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만 있어요. 뭐만 있냐면 분말 형태예요. 분말 형태 소화기만 있어요. CO2 아니에요. 분말 형태 있다 보시면 돼요. 몇 년이냐면 10년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유지 관리가 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는 건축법에 있는 거예요. 건축법에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 소방법은 피난 구조 설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어디 있다? 건축법에 있어요. 건축법상 규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 위반했을 경우는 가태료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방법에 대해 위반했을 경우는 뭐 5년, 5천에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관계인에 대한 방화시설 금지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방화시설,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있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했을 경우는 가태료 얼마다? 300 이하의 가태료에 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만약에 폐쇄한 경우는 5년, 5천이 되는데 물론 다 이하가 되겠죠. 피난시설은 300 가태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복도에 자전거를 놔뒀어요. 얘는 피난 시설이기 때문에 가태료 300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치명령인데 모든 조치명령은 시설법상은 3년 3천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이하의 벌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벌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은 사실은 좀 중요해요. 뭐 여기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데 임시 소방설이 중요해요. 첫 번째 임시 소방설은 누가 설치해야 되냐는 건데 시공자가 설치해야 돼요. 자, 또한 임시 소방설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소간, 비간이 있어요. 소방간부가 있고 비간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는 소화기예요. 간이 소화 장치예요. 비상경보 장치예요. 간이 피난 뭐다? 유도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재 작업 등 대령에 정한 작업이 하재 위험 작업인데, 이때 하재 위험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령으로 정할 건데, 대령에 정하는 것은 인용 전소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대령에 정한 작업은 인용 전소가 있는 거죠. 인화성, 용접, 용단, 전열기구, 소방청장에 정하는 폭발성 부유 분진이 됩니다. 부유 분진이 되는 거고요. 자, 임소방설 종류가 중요한데, 소간, 간이 소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경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간이 피난 유선이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이거예요. 소화기인데, 우리가 건축 허가 동의에서는 소화기구였었고요. 또 나중에 또 배울 소경피, 속공 이런 부분, 강화된 기준 적용도 소화기구인데, 여기는 소화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소화기구라는 것은 소간자예요. 소화기, 간이, 소용구, 자동확산 소화기가 되는데, 만약에 소화기구를 한다면 마름모래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장에 마름모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소화기라고 픽스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이 피난 유도선이 되는 거죠. 자, 소화기가 있고 간이 소화 장치가 있고 비상경보 장치가 있고 간이 피난 유도선이 있는데,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 동의 이상이면 돼요. 건축 허가 동의 배웠었을 거예요. 연면적 400, 지하층, 우창층 150, 공연장 100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 간이 소화장 연면적 3000이 되는 거고요. 지하층, 우창층 지무 사유에 4층 600이 되는데, 얘는 뭐와 똑같냐면 옥내 소화장과 똑같아요. 자,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비상소화 장치 vs 간이 소화 장치예요. 비상소화 장치는 얘는 어디서 있냐면 기본법에 배웠던 거예요. 기본법에 비상소화 장치를 폐쇄했을 경우는 5년 5천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 용수시설에 호스와 호수리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이 소화 장치는 임시소방설이 된다는 것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비상경보 장치죠. 얘는 400이고요. 지하층 150이 돼요. 얘는 건축 허가 동의 비상경보 설비와 똑같아요. 간이 피난 유선은 150이 되는데, 150이 된다는 점에서 뭐가 똑같냐면 150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150이 있다는 점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임시 소방서를 설치된 것을 보는 곳이 있어요. 간이 소화 장치는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가 적합한 경우는 면제할 수 있어요. 자, 비상경보 장치라는 것은 뭐냐? 비상방송설비예요. 방송설비라든지 자탐설비예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상경보는 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간이 피난 유선도 마찬가지예요. 객석도 없고요. 객석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유도 표지도 없습니다.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모든 조치명령 시설법상은 3003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시소방설 종류가 나와 있고요. 고시는 누가 합니까? 소방청장이 고시한다 보시면 됩니다. 고시는 다 소방청장이 되는 거죠. 자, 특례가 나와 있는데 이 특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자, 특례는 특별한 예가 되는 겁니다. 자,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1, 2, 3, 4가 있어요. 1번은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바로 특례라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특례입니다. 원칙은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특례가 되겠죠. 군대는 가야 돼요. 안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특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증축인 경우를 당시를 따라야 돼요. 증축은 1층, 2층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례가 됩니다.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변경이란 건 뭔데, 창고를 근린으로 바꾼다든지 또 근린 생활시설을 위라고 바꾼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칙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째는 하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건데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특례인데, 근데 너무나 간단한 것, 또 위험한 시설 같은 경우는 특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히려 얘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강화된 기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소경피, 속공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가 있어요. 노는 간스 자탐단이 되겠고요. 의는 으스간스 자탐 속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있는 겁니다. 자, 으스간스 자탐 속이 있는 거예요. 자탐 속.
있다 보시면 됩니다. 소까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례가 나와 있는데 특례 첫 번째입니다. 본부장 서장은 하지 않는 기준이 강화되어 얘는 몇 번째예요? 네 번째가 되겠죠. 기존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변경 전이 돼요. 왜? 학원에 하자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 하자가 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학원에 하자가 났다라면 사망자가 5명 난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학원 앞으로 스프링클 설치해라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학원에 스프링클 설치해야 된다면 우리는 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변경 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강화된 기준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례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다? 소화기구, 소경피 속공구가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소경피 속공구. 이때 소도 마찬가지 소화기구예요. 소관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상경보설비가 있어요. 비상경보설비.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하재 속보설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구, 지하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노유자에 설치하는 건 노간사탐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단독 경보안전기가 있는 거예요. 의료는 의스, 간스, 자탐 속이 있는 거죠. 속.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유자와 의료와 다르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건 4번 케이스입니다. 4번의 특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어 3번 부의 증축 용도 변경인데요. 자, 증축과 용도 변경 이런 거예요. 자, 증축과 본부장 서장은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원칙은 당시예요. 특례는 변경 전이 되게 원칙은 당시가 되는 건데 특례는 변경 전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좀 이따 배울 거고 두 번, 세 번째 했고요. 자, 이거는 소방설 적용이 되는데 원칙은 소방 설치를 해야 돼요. 자, 33 가지터 전이에요. 소화기구는 33제곱미터 이상, 가스, 지정문화재 지하구, 터널. 그 다음에 이때 저는 뭐냐면 전기 저장소를 ESS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낮, 특, 자가 있어요. 낮에 특기의 자 이거예요. 자, 암기법은 낮, 특, 자가 있어요. 위험도 낮은 경우, 어려운 경우, 특수한 구조되어 있는 경우, 그죠? 자, 적용 달리 특수한 구조.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가 있어요. 자체 소방대. 하지 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되는 특수한 구조가 돼요. 물론 얘가 더 중요해요. 자, 증축 용도 및 특례가 되는데요. 첫 번째 1번은 얘는 뭐냐면 증축되는 경우에 증축되는 경우고요. 자, 본부장 서장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경우죠. 자, 그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찍 보면 자, 1, 2, 3, 4, 5가 있고요. 6이 됩니다. 자, 원래는 이게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6층을 우리가 증축했어요. 원래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는데 6층에 증축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는 건데 증축되는 경우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이 전체에 대해서 원칙은 당시예요. 다 스프링클러를 해야 돼요.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는 이러한 경우죠. 자, 증축인데 담배를 증가입히기 위해서 뭐냐면 내방 33K가 있어요. 이거죠. 지워졌구만. 내방 33K가 있는데 이건 내방 33K는 내야 구조로 되어 있거나 방암으로 되어 있거나 33제곱 이하이거나 캐노피 되어 있는 경우 위험 낮아지기 때문에 얘는 변경전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증축 원칙은 당시를 적용해야 되지만 다만 어떤 경우냐? 예외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자, 봐봐요. 어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변경전을 적용할 수 있는 기존 부분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변경전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전을 적용합니다. 어떤 경우냐? 자, 내야 구조. 방화문 방화셔터입니다. 방화문 방화셔터. 33 이하. 그 다음에 3년인데 캐노피가 되겠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방 33K가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증축은 원칙은 당시가 되는 거고 전체가 되는 거지만 내방 33K인 경우는 여기 부분에 한해서 변경수를 적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 서장인데 용도 변경이 되는데 자, 쭉쭉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창고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당시는 여기 부분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자, 어떤 경우냐? 어떻게 바뀐 경우? 용도잖아요. 용도는 우리가 용도는 시야가 한다고 하죠. 용도 시야 1 가
다안가 이겁니다. 용도 변경은 일정한 쉬워진 경우라든지 또 일정한 금을 바뀌진 경우라든지 가해물량이 줄어든 경우라든지 다중이용업소 아닌 경우는 전체에 대해서 변경선을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원칙은 당시인데 여기 보면 그러나 이렇게 바뀐 전체에 대해서 변경선을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자, 첫 번째는 시, 두 번째는 일정 근무자, 세 번째는 가해물량이 줄어든 경우, 네 번째 다중이용업소 아닌 경우가 되겠죠. 자, 면제도 나와 있으면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특수한 설계에 대해서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입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면제에 대한 시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등이 나와 있죠. 물분무 등 소화에 적합한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되는 거죠. 자, 3번 체크.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무가 있죠. 미분무에 대해서는 뭐냐면 간이 스프링클러 제외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얘와 뭐가 똑같냐면 14번과 똑같아요. 스프링클러 물분 미분무는 뭐가 똑같냐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런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탐 설비가 나와 있죠. 16번. 자탐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 설비. 얘는 뭐가 있냐면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제가 있겠죠.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되겠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탐 설비를. 자, 이어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중앙이 있고요. 지방이 있는데, 자, 이건 암기법이 있습니다. 자, 기특방, 소방청장, 10세가 됩니다. 물론 제가 소방청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 암기법이 됩니다. 자, 기준, 그 다음에 특수한 방법, 소방청장 10만 이상 새로운 거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중앙이 됩니다. 자, 소방청에 두는 거겠죠. 소방청에. 첫 번째는 뭐냐면 특수한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는 기준이 됩니다. 대령에 정하는 사항은 뭐가 있냐? 요게 바로 뭐다? 대령에 정하는 사항이죠. 소방청 10세가 대령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대령에 정하는 사항은 여기 나와 있죠. 요겁니다. 소방청장이고 10만 새로운 거가 됩니다. 자, 지방을 보면 지방은 판단이 됩니다. 중앙이 아닌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중앙은 10만이죠. 새로운 거죠. 소방청장이죠. 그래서 소방청 10세가 되는 겁니다. 지방은 10만 미만입니다. 또 본부장, 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는 거고요. 시도의사가 심의 붙인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앙과 지방 차이점이 됩니다. 자, 기술심의 구성이 나와 있죠. 자, 구성이 나와 있는데 중앙은 60명 이내 위원이죠. 60명 이내 위원이고요. 자, 위원장을 포함, 물론 지방은 몇 명이에요? 지방은 5구 피자예요. 5구 피자. 9명, 9명이에요. 지방은 우리 5구 피자가 있죠. 5구 피자가 있습니다. 위원장과 자, 6명에서 뭐다? 13명, 12명이 되겠죠. 6명이 몇 명? 12. 여기 포함에 위원장가입니다. 위원장가 6, 12명이 됩니다. 위원장과 6, 12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염에 대해 보겠습니다. 방염입니다. 그죠? 방염. 자, 방염에 대해서 우리 대상을 특정 대상물 나와 있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보면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생겼어요. 산후원, 산후조리원 이거 있죠. 이런 부분이 생겼다 보시면 돼요.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게 생겼다 보시면 돼요. 조산원 같은 원래는 이게 없었지만 조산원, 산후조리원이 생겼다 보시면 돼요. 의원도 물론 존재하지만 조산원과 산후조리원도 생겼다 보시면 돼요. 자, 옥내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옥내에.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중요한데 아파트가 제외되고요. 물론 또 수영장도 제외돼요. 11층 이상인 거예요. 대부분 11층 이상이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것은 방염도 있고요. 뭐 종합상실도 아직 남아있고요. 또 11층은 현장 확인 대상도 물론 남아있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염 물품이 되겠죠. 암기벌 보면 막판 스커트지가 돼요. 안막, 무대막, 합판, 스크린, 커튼, 카펫, 종이벽지, 이미지, 미만, 제외 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거예요. 단란주 유흥점에 대해서는 소파와 뭐다? 의자는 설치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기준이 나와 있죠. 잔염 20초 이내, 잔신 30초 이내입니다. 탄화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길이는 얼마다? 20 이내가 됩니다. 3회 이상. 연기 밀도는 뭐다? 최대죠. 연기 밀도는 얼마다? 400 이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연량입니다. 열량이 아닌 연량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건장사항도 있죠. 물론 본부장서장,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뭐 할 수 있다? 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안전관리가 나와 있죠. 안전관리입니다. 얘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방설이 엄격히 처리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주자에 대한 뭐다? 안전교육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특급입니다. 특급은 50층 200m입니다.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30층 120m입니다. 20만인데 얘는 뭐와 똑같냐면 성능 위주 설계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자, 1급은 자 11층이 되겠고요. 11층은 방염과 똑같았습니다. 15,000이 됩니다. 자, 층수가 일반 아파트 제외는 몇 층이에요? 아, 여기는 아파트죠. 자, 여기 11층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11층이 되겠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몇 층이에요? 30층 120m가 되는 거죠. 가연수 1,000톤이 됩니다. 1,000톤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2급은 쭉쭉 나와 있는데, 특히 지하구가 좀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없다? 옥외 소화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3급은, 자동 하재 탐지 설비만 있는 거죠. 사실은 자탐 설비만 있는 거예요. 자동 탐지 설비 있다 해서 다 3급이 아닌 거죠. 63빌딩도 자탐 설비가 있을 거고 롯데타워도 있겠지만 자동 탐지 설비만 있으면 3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조하는 뭐가 있냐? 암기법 보면 15,000 아기 공로 우수숙이 있는 겁니다. 15,000마다 한 명, 아파트는 몇 세대마다 한 명이냐면 300세대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 중 기숙사가 되는 거고요. 노유자, 의료, 수련, 숙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300세대마다 되는 거고요. 100세대는 우리가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이 있었어요. 연면적 15,000이에요. 15,000 1급과 똑같아요. 공동주택 중에 뭐다? 기숙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의료, 노유 수련이 됩니다. 자, 아파트 경우에는 300세대마다 한 명이고요. 15,000마다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 명 이상이 됩니다. 자, 공동이 나와 있는데, 자, 새로 추가된 게 있어요. 뭐, 간혹가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추가된 거예요. 전통시장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대상 암기법을 보면, 자, 공고지, 보고, 판도소, 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건축물, 이때 고층 건축물은 소방법상은 11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하가는 지하 상가터널이 있고요. 복합 건축물 5층 5천, 판매시설 도소매 시장도 있고, 전통시장이 있는 거예요. 자, 연면적 얼마 이상? 자, 복합 건축물 연면적 5천, 또 5층 이상이에요. 자, 업무 대행이라는 건 맡길 수 있는 건데 11층이 되는 거죠. 1급을 다 맡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1층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또 2급과 3급이 되는 거죠. 자, 신고가 중요한데 며칠이에요? 10살 이내 신고는 10살이 되는 거고요. 선임은 며칠이에요? 30일이 되겠죠. 물론 신고가 더 중요해요. 10살 이내 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죠. 업무가 나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건 1, 2, 4는 소방안전 대상물에 하나는 거예요. 즉 1, 2, 4는 뭐냐면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조직, 그 다음에 소방교육훈련이에요. 얘는 소방 대상물에 한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시골집에 있는데 할머니 집이 있다라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는 소방계획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자위소방 조직할 필요가 없겠죠. 교육훈련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일정한 건물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대상에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지도 감독하냐면 관계인이 지도 감독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자, 넘어갑니다. 조치명령이 나와 있죠. 물론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3천을 부과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임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리을번입니다. 특급은 20년이 되는 거예요. 자, 1급이 나와 있는데 1급은 소방공 몇 년 이상이에요? 7년이 되는 거죠. 1급은. 자, 2급은 몇 년이에요? 3년이 되는 거고요. 3급은 1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기억 꼭 해야, 나머지 좀 적어보시고요. 그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 특별서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 있는데, 자, 얘는 몇 개이냐? 점포가 500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은 50개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규정은 여기 나와 있듯이 500개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 전통시장 관리법에 가면 5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500개를 해당됩니다. 영하 상하 1000명이 되는 거죠. 얘를 조심해야 돼요. 물론 얘는 소방청장이 정할 수가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성능 설계는 10개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1000명이 된다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동소방 안전관리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고지,
보고, 판도소전이 된다. 그죠? 고층 건축물 지하층 제외 11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하가예요. 복합 5천 5층이에요. 얘는 법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령에 정합니다. 전통시간 추가되었고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에 지정하는 곳이 됩니다. 자, 법의 신고가 나와 있어 14일, 선임 며칠 30일이 되기 때문에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피난계획 수립 시행이 나와 있는 거죠. 피난계획 수립 시행이 나와 있는 거고, 피난 안내 정보 나와 있습니다. 자, 피난 안내 정보가 나와 연 몇 회, 2회 이상 우리가 피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분기별 1회가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반기가 아니에요. 분기예요. 반기라면 똑같겠죠. 연 2회와. 그래서 얘는 뭐다? 분기별 1회. 분기는 우리가 사사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기별 1회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소방훈련이 나와 있죠. 소방훈련입니다. 자, 소방훈련 세 가지가 있어요. 소통피, 소통피가 있어요. 소와 통보. 그 다음에 피난이 있는 거예요. 자, 공공기관은 따로 있어요. 따로. 공공기관은 따로 있다 보시면 돼요. 따로 있다. 그래서 만약에 1만 5천 이상이다 하더라도 30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얘는 그냥 공공기관이 되는 거예요. 따로 구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체 점검이 나와 있죠. 자체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작동 기능 점검이 있고 종합 증밀 점검이 있는데 보고는 해야 되겠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에 보고해야 돼요. 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행안부령에 정하는 거예요. 자, 점검인데 첫 번째는 작동 기능 점검이 되겠고요. 얘는 종합 정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종합은 더 구체적인 거여서 소방청이 고시하는 하자 안전 기준, 그다음에 건축법에 관련된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작동 기능 점검은 이 부분은 제외돼요. 왜 제외되냐면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경우는 위험을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거고 소와 기구만 있으면 간단한 거니까. 특급은 왜 제외되냐면 특급은 종합정밀 점검이 얘는 거의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예요. 작동기능 점검은 연 1회입니다. 연 1회. 받으려면 6개월이나 하겠죠. 자,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스프링클러 설비만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물분무 등이 돼 있고 연면적 5천이에요. 물분무 등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에 보시면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등만 설치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란 추점 이런 부분 다중이용업소는 얼마나 2천이 되는 거예요. 제연설비 터널이고요. 공공기관은 얼마냐면 1,000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또는 자탐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내와 자탐이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종합정밀 점검은 뭐다? 얘도 연 1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급은 뭐예요? 반기별 1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영상은 분기별 1회였잖아. 영상은. 근데 얘는 반기별 1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급 같은 경우는 작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승인 속한 달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이게 없었을 때는 12월 달에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또한 우수화도 인정된 경우는 뭐다? 3년 범위 안에서 면제할 수 있어요. 자, 소방설 관리서와 관리업이 내겠고요. 관리사가 되는 사람은 누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서와 똑같아요. 안전교육서 소방청장, 얘도 소방청이 되는 거예요. 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해요. 자, 이거 되겠고요. 자, 실시권자는 당연히 누가 돼요? 소방청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소방 몇 년 이상, 자, 5년 이상일 때는 시험 칠 수 있어요. 근데 소방안전교육사 3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차이점이 돼 보겠습니다. 자, 1차와 2차가 있고요. 자, 1차는 뭐다? 선택형이 되겠죠. 선택형이라는 말은 필기죠. 객관식이죠. 2차는 뭐냐면 논문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전교육사 논술형이었어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2차는 중요해요. 점검, 실무, 행정이 되는 거고요. 소방설 설계 및 뭐다? 시공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소방 기술자 등은 면제할 수 있어요. 기술자 등이라는 것은 기술사, 기능장 다 포함하고요. 얘는 누가 면제될 수 있냐면 소방 공무원 5년만 되면 면제될 수 있어요. 자, 시험위원이 나와 있죠. 소방청장은 박사, 조교수 2년, 소방위, 관리사, 기술사 되는 거예요. 출제 과목 3명, 채점 5명이 되는데 2차의 경우에요. 자, 면제가 나와 있죠. 면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걸 중요하게 보면 2차는 기술자 설계 및 시공이 되겠고요. 소방 5년이란 말은 소방설의 뭐다? 점검, 실무, 행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두 개 다 해당되면 한 가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격 사유가 나와 있죠. 이런 사람은 시험 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만 볼게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얘는 자격증의 모든 시험에 대해서 뭐다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관리사 취소 정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볼게요. 자, 소방청장이 주기 때문에 취소도 소방청 해야 되겠죠? 얘는 사람이니까 2년이 되는 거예요. 자, 취소가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부정과 결격과 빌려주고 이중초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정, 그 다음에 결격, 그 다음에 빌려주고 둘 이상 없지 이중초입이 되겠죠? 이중초입이 됩니다. 자, 관리업에 대해 나와 있는데 관리업은 등록을 시도에서 한다는 거고요. 자, 그죠?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원칙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격 사유 똑같아요. 피성년 뭐다? 후견인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변경했을 경우는 이때 변경은 중소 명상 대기예요. 30일이에요. 그죠? 30일. 자, 중요사항 중소 명상 대기라 보시면 됩니다. 중요사항은 소재지 명칭 상호 대표자 뭐 이런 거예요. 기술력이 됩니다. 자, 지위 승계는 30일이 되는데 3개월. 만약 결격 사유인 경우 3개월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운영이 되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업자가 누구에게? 자, 빌려주면 안 되겠고요. 이런 건 업자가 뭡니까? 반드시 관계인에게 직접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냐? 정승, 치, 휴패가 있어요. 첫 번째, 관리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넣으면 되겠죠? 관리업자에 대해서 뭐 정지, 승계, 취소, 휴업, 폐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업에 대한 취소가 있죠? 얘는 누가 시도이사가 하는 거죠. 얘는 6개월인의 기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 부정과 결격과 빌려준 경우는 뭐다?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 결격, 빌려준 경우입니다. 자, 가진금은 시도이사가 부과하는 건데 영업 정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다? 3천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2억입니다. 물론 기본법은 가진금이 없고요. 시설 공사업법과 위헌법 2억이 됩니다. 자, 용품의 품질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뭐 소방청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식적인 취소가 있죠. 6개월 똑같습니다. 근데 부정인 경우는 뭐다?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선의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재하는 건데 자,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부정 6개월 이내 정지를 명할 취소는 뭐다? 부정한 경우는 다 취소라 보시면 됩니다. 부정은 다 취소가 됩니다. 자, 우수 제품의 인증인데 소방청장이 한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검사는 누가 소방청장이 하는 것이죠. 왜 생겼냐면 예전에 소화기에 있었는데 싸도 안 나가는 거거나 또 쌌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기 때문에 생겼다 보시면 돼요. 자, 보칙은 보충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교육이 있죠. 강습 교육이 있고 실무 교육이 있어요. 실무 교육은 안전관리자 2년마다 1회가 됩니다. 자, 청문은 중요하죠. 청문은 소방청장 또는 누구다? 시도의사가 되는 거죠. 암기법 보면 관전, 정치, 성용, 우슈, 치, 재중이 있는 거예요. 자, 관리사 정지, 관리사 취소, 관리업 정지, 관리업 취소, 전문기관 정지물 취소, 성 인증에 대한 취소, 용품 취소, 우수품질 취소, 제품 검사 정지가 됩니다. 여기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벌칙이 나와 있죠? 자, 벌칙은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센 벌칙은 물론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원칙을 볼게요. 소방설에 대해 폐쇄했다. 5년 5천이 됩니다. 폐쇄했는데 사람이 다치겠다. 7년 7천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 10년 1억이 돼. 10년 10천이니까. 3년 3천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침 위반했을 때 요거 첫 번 기억하고요.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관리업을 등록 8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침의 위반과 관리업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자, 1년 1천인데 저기 적어볼게요. 1점 빌려줘서 자, 이중 취업 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지, 변경 승인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비위예요. 비위. 이건 조심해야 돼요. 비밀누설도 마찬가지, 위조 변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 B자는 뭐냐면 비밀유지입니다. 비밀유지. 위반. 위는 뭐다? 위조 변조가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뭐 예외가 있냐면 비밀유지의 법인은 300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요. 위조 변조의 방염은 똑같이 얼마다 300 이하 벌금이 되는 거죠. 얘는 예외적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1년 1천 됩니다. 자, 가태료 누가 부과하냐면 청장시도 본부장상에 부과한다 보시면 돼요. 300이 가태료 중요합니다. 특히 요게 새로 생겼죠. 임시소방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자, 피난시설 폐쇄 소한 자, 소방서 하지 않는 게 따르지 않은 자도 300 이하 가태료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100 이하 가태료는 뭡니까? 실무에 받지 아니한 자, 또 실무에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는 100 이하의 가태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것이고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얘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될 대상인데 물론 이 대상은
뭐 특급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죠? 똑같습니다. 뭐 이 성 20만 있는 102, 3은 그죠? 그래서 아파트 살지 않고 아파트 살 때는 50층 200m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파트 제외니까 30층 120m여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물론 20만도 있고 아파트는 50층 200m도 있고 3만 철도 공항시설도 있고 영화상이 10개도 있고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 상년이에요. 펄스 상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공동은 공고지 보고 판도소니까요. 5천이 되어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선임해야 되는 공동이죠. 똑같죠? 답은 1번이죠. 5층 5천 돼야 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얘가 좀 어렵네, 그죠? 이공계 분야의 석사 학위 취득한 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얘도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재교부는 3일이 됩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업자 관계를 알려줘야 되는 것은 정승, 치, 휴패가 돼요. 그래서 정지, 승계, 그 다음에 취소, 휴업, 폐업. 그죠? 정지.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7번, 3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형식승을 받아야 되는 용품이 되는데 완강기는 맞아요. 방이 맞고요. 가리왕이 칠 때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하재 예방 소방 설치 관리 법률상에서 형식 승인 취소입니다. 취소는 다 뭐다? 부정이에요. 부정 있는 건 다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청문 대상이 되겠죠? 청문 대상은 관전, 정치, 성용, 그죠? 우슈, 치, 재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리사 정지, 관리사 취소, 관리업 정지, 관리업 취소, 전문기관 정지 취소, 성 인증에 대한 취소, 용품 취소, 우수품 취소, 제품 종지가 되어서 답은 자, 안전관리자 없죠.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풀어봤는데요. 물론 문제 좀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는데 뭐 또 어려운 부분은 다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